리니지와 그 모방작들을 빼놓고는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2년 리니지 시리즈와 오딘, 히트 등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의 매출은 약 3조 원을 나타내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4월 구글 앱스토어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리니지 M, 아키에이지 워, 오딘 바랄라 라이징, 프리시아 전기, 리니지 2M, 리니지 W 등 리니지 라이크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상위 차트를 점령했는데요. 유사성 높은 게임만 출시되는 한국 게임을 지켜보는 유저들은 이제 리니지와 닮은 게임들만 모아 하나의 장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장르명 리니지 라이크죠. 1980년 미국에서 출시한 유명 인디게임 로그를 닮은 게임들을 로그라이크, 2009년 일본에서 시작된 소울 시리즈와 유사한 게임들을 소울 라이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조어 방식인데요. 리니지 라이크의 특징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유발해 이를 통해 원초적 갈등의 재미를 연출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게임 운영진은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쓰는 고과금 이용자에게는 권력의 맛을 보여주고 그렇지 못한 소과금 이용자에게는 억울함과 복수심을 유발시켜서 이들을 고과금 이용자 풀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층은 30에서 50대 직장인 이용자가 대부분인데요. 고과금 이용자들끼리도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해 과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위 100위권에는 연간 1억 원 이상을 쓰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규 유입이 없는 고인물 게임 장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수년째 변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된 장르이기도 합니다. NC소프트를 비롯한 리니지 라이크 개발사들이 영업이익률 80%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굳어졌죠. 그렇지만 리니지 라이크가 어엿한 게임 장르로 인정받으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로그라이크, 소울라이크 게임처럼 세대와 국가를 넘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그것입니다. 역사가 긴 로그라이크의 경우에는 로그를 시작으로 약 40년 동안 수백, 수천 개의 파생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며 국제 로그라이크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려서 개발자들이 함께 장르를 정의하고 발전시키고 있을 정도니까요. 2020년대 들어서는 로그라이크를 21세기에 맞게 고친 로그라이트라는 파생 장르가 나타나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소울라이크도 본래는 일본의 특정 게임 회사 작품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점차 모방작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어엿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라이크는 세대면에서 본다면 로그라이크와 같은 주류 장르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이른바 린저씨라고 불리는 30에서 50대의 한정된 연령층만 즐기기 때문에 게임의 주된 소비층인 10대에서 20대 유입은 적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망할 게임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20 게이머들 가운데도 리니지 라이크가 제공하는 갈등의 장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리니지 M의 35세 미만 인구 비율은 32.69%에 그쳤지만 리니지 W는 61.97%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의 리니지 라이크 이용자 규모가 앞으로 줄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파악한 카카오 게임즈가 2021년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시작으로 게임의 대중성을 잡고 202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부터는 차별성보다는 리니지 특유의 갈등의 재미에 더 집중해 리니지 M과 상당히 유사한 설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 장르의 본산인 NC소프트는 리니지 라이크의 작동 원리를 1020 세대가 좋아하는 IP에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실패하면서 카카오의 진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리니지 라이크에 인색한 국내 시장 상황을 인지한 NC소프트는 해외 진출을 통해 다시 한번 이용자층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실마리를 리니지 M이 성공한 대만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대만과 한국의 유사성을 무한 경쟁 사회, 개인들은 도태되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경쟁심으로 들고 리니지 라이크가 흥행한 이유로 드는데요. 확률 논란이 시작되면서 대만에서는 원조인 리니지 시리즈보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앞서가고 있기도 합니다. 리니지 M이 현지 유통사의 확률 조작 문제로 제재를 받은 반면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의 아이템 확률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딘은 2022년 12월 대만과 홍콩 구글 마켓에서 올해를 빛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문화적으로는 중화권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걸쳐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허브 국가인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경제 교류가 많고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흥행은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은 물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니지 라이크가 글로벌 장르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줄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은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25년이 지났을 때 리니지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각박한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개연상으로 잊혀져 갈까요? 아니면 사이버 세상에서 원초적 갈등의 재미를 제공하는 불멸의 장르로 살아남을까요?